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번아웃된 대표가 번아웃된 직원 한 명이 아니라 직원들을 구해낸 방법입니다. 네, 저는 흔한 이제 요즘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워커홀릭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이 워커홀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는 다 타고 이제 제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혀 제 일을 사랑하는 방법도 다 까먹었고, 네, 그냥 할 뿐이었어요. 그냥 이제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갔는데, 3-4시간만 자고, 아침에 한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하고, 11시, 12시에 퇴근하고, 늦으면 3시, 4시까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어리석었다는 거를 요즘에 굉장히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열심히 했던 데는 제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됐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기술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통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시간을 제 통솔의 핑계로 삼았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일 더 많이 하니까 내 말 들어. 약간 이런 좀 핑계거리로 삼아서 일을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력이 부족하니까 사실 그거밖에 저한테는 답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모터스포츠라는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좋아했고 제가 이제 차 탈 때 모습인데 레이스카를 타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엔지니어링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하는 일이 90%로 시작을 했는데 싫어하는 일이 한 10%밖에 없어서 그냥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회사 대표가 되고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제 0.5%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내가 싫어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귀찮고 어렵고 못하겠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학습된 무기력에 점점 이제 빠져나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2-3년 전부터 찾아왔던 자동차 경기의 불황은 저희라고 좀 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명감이랑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네,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한 23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지난달 작년 10월부터 3명이 한 달에 1명씩 퇴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이 바뀌는 일은 좀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3명은 저한테 되게 버팀목이자 제 친구이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팀이 4명으로 이루어진 이제 연구소인데 저까지 5명인데 4명으로 이루어진 연구소에서 3명이 퇴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나머지 1명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툭 건드리면 퇴사할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이 딱 얘기를 하고 나는데 내 위치를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소의 연구소장이었고 회사의 대표여서 진짜 참담했어요. 진짜 눈앞이 캄캄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작정 빌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그냥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맥락도 없고 반성적 사고도 없고 그냥 왜 있어야 되는지 앞뒤 전후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냥 약간 이제 그냥 정에 이끌려서 조금 더 하는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해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던 중에 저부터 먼저 행운벼락을 맞게 됩니다. 네, 유튜브를 보면서 막 제가 좋다는 힐링 영상들은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만 열심히 막 찾아가지고 막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난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메타인지에 대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메타인지에 대한 이걸 봤는데 진짜 딱 보고 잘못 살았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영상을 더 봤는데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완공해서 나오는 게 아웃풋식으로 살아라, 아웃풋식으로 생각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당장 나부터 내 삶의 기준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이게 중요하구나, 다들 뭐 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큰 충격이 됐었던 게, 이 이후로 제가 뇌과소성이랑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메타인지를 포함해서 이런 쪽으로 쭉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전형적으로 재능론을 믿었어요. 그냥 재능론을 믿고 그다음에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그냥 젊은 꼰대의 거의 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인지 저는 이 어떻게 읽을 것이라는 책과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진짜 미친 듯이 읽었어요. 갑자기. 저는 원래 책을 안 읽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책을 읽을 줄도 모르고 안 읽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책을 이제 막 엄청 읽어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폴라리스랑 이때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폴라리스를 쓴 지 4일 만에 제가 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완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되게 빠른 속도로 책을 읽어나가서 주변에서 막 연락이 왔어요. 제 SNS가 갑자기 막 자동차밖에 없다가 막 차가 책밖에 없으니까 다들 전화 와서 아 그래 네 힘든 거 이해한다고 그래도 어떡하겠냐, 네가 회사 대표인데 참고 열심히 해라 막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난 지금 이때까지 살아본 것 중에 제일 컨디션이 좋은데, 나 행복한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갑자기 사람이 변했는지 다 뭐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뇌과소성이랑 마인드셋,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기대, 자기 효능감 이런 데 대한 믿음이 저한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잡는 방법이 틀렸다 해서 제가 배운 거를 아웃풋을 하기 시작했어요. 책의 내용들을 제가 스스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1대1 강연을 합니다. 직원한테 내가 너무 막 감명을 받아서 불러가지고, 퇴사하겠다고 제일 먼저 얘기한 애를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강연을 막 합니다. 야, 뇌는 있잖아, 변한대 막 이러면서, 야 우리 목표를 이루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책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심한 연간 독서 연권, 3년 독서 연권이라고 해도 모자랄 것 같은 독서를 안 하는 인간이었는데, 지금 뼈아대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왕궁도 읽었고요. 그래서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퇴사 결정은 저기 어디 버렸어요. 엄청 새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친구가 더 완전 노답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저 믿고 내려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이제 퇴사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나 3년 됐는데 사실 1년 동안 나 퇴사 고민했다고. 3년 기간 동안 1년을 퇴사를 고민을 했고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진짜 얼마 전이에요. 5월 한 10며칠 날, 16일 이제 그 18일부터 자기가 제주도를 연차 써서 좀 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퇴사를 확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설득할 수 있겠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책을 이제 찾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메타인지랑 너무 센 거는 자기계발서들 너무 많은데, 그냥 자기계발서는 왠지 막 이 친구를 더 학습된 무기력으로 몰아넣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 이제 메타인지랑 이제 뇌과소성의 내용이 좀 잘 담아져 있는 그런 책이길래, 위로와 함께, 그래서 그걸 선물을 했는데 당연히 안 읽었겠죠. 당연히 안 읽었겠어서 제주도에 가서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선물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도 나름 바쁜 사람이라서 가기 전에 집으로 부릅니다. 집으로 불러서 우리 집에서 제 서재에 앉혀놓고 제가 막 컴퓨터 이거 켜놓고 막 또 강연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가 그렇게 차를 좋아하고 했는데 왜 지금 전부 다 타고 쟤밖에 안 남아서 막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나는 왜 변했는지, 그리고 나는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 같은 믿음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출발을 합니다. 그 친구가 출발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친구가 저한테 간증 카톡을 보낸 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가서 한 권 들고 갔는데 이틀 만에 필독을 더해가지고 완독을 했어요. 가자마자 이틀 만에. 그리고 너무 책에 뼈 때리는 내용이 많다고 지금 한 전치 4주쯤 됐다고 너무 아프다면서 막 이제 보내옵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이제 다 읽으면서 막 계속 자기가 리마커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찍어서 막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한테 딱 필요한 책이었던 것 같다고, 확실히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래서 고맙다 친구야 이러더라고요. 진짜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서평까지 씁니다. 네, 심지어는 서평까지 써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서평을 쓰고, 그 다음에 계속 책을 읽으면서 뼈아대 영상을 뭐 거의 그냥 제주도에서 저때 비 와가지고 제주도 여행도 안 하고 계속 뼈아대만 봤대요. 네, 그러면서 렌트카 반납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연기를 합니다. 네, 렌트카 반납 시간까지 미뤄가면서 제주도 시내까지 가서 완공을 사가지고 네, 책을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불과 3주 전만 해도 퇴사를 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안 믿어지지 않나요? 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친구가 책만 읽은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더니 갑자기 회사 주변의 사진을 막 찍으면서 여기 너무 아름다워 보여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막 완공 읽다가 환경 설정 내용 나오니까 갑자기 막 SNS랑 이런 거를 누르면 넌 실패 이런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더니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집을 가더니 어떻게 읽을 것인가 뼈아대 일치월장 완공 폴라리스까지 사가지고 지금은 폴라리스도 적고 있어요.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뻔한 이야기랑 감정에 호소하고 막 이런 반성적 기반 이런 건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했는데, 이제 이거를 보고 새로 독서를 하면서 문해력도 엄청 올라가고, 그래서 반성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시스템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니까는 훨씬 더 그 사람의 맥락을 꿰뚫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뭐 막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보다 2-3시간 안에 딱 그 사람의 맥락을 짚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관통하고 진짜 진심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1:1 강연을 총 3명한테 해줬고, 그 3명은 네, 다 아직까지 잘 근무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한 명은 네, 5년 장기 계약을 또 올해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3명의 직원들을 구해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바뀐 지 한 30며칠밖에 안 됐는데 네, 그동안 11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네, 거의 3일에 1권꼴로 읽어댔고요. 네, 모든 예능, SNS 그냥 다 접었어요. 안 합니다. 재미없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로지 어제 나와 비교하면서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바로 이 직원들이랑 같이 니마커브란 목표를 달성을 해서 저도 이렇게 전국민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네, 만들고 싶다라고, 그런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스피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